김삿갓이 방랑을 시작하고 몇 년 후 금강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여기 양반들 사이에서 야 이거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다면서 김삿갓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김삿갓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글쓰기. 시. 그렇죠. 대체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한반도 북쪽 지방에 김삿갓의 소문이 쫙 퍼졌을까요? 자, 그 사연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느 때처럼 정처 없이 김삿갓이 방랑하던 때였습니다. 김삿갓은요, 길을 걷다 아주 으리으리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담장 밖을 걸어가는데 양반들이 시제를 주고받으면서 시를 짚고 읊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때마침. 전문 분야네요, 본인. 참새가 방앗간을 그대로 지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때 김삿갓이 벌컥 양반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죠. 나도 시 한 수 지어보겠소. 랩 배틀. 여기서 바로 바로 랩 배틀이야, 배틀. 시 배틀, 시 배틀. 그냥 도장 깨기 느낌이네. 자신감 뿜뿜. 네. 근데 양반들은요, 김삿갓 딱 쏘아보면서 인상을 확 찌푸립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해가지고 이 꾀죄죄하고 냄새도 나고. 냄새까지 나는 이 김삿갓을 보면서 야 이거 지나가던 이 방랑객이 객기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반들은요, 평소와 다른 재밌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김삿갓에게 시제를 툭 던져보기로 합니다. 한번 해봐 이 느낌. 그렇죠. 네. 자, 그 시제가요. 참 왜요? 놀라운데요. 또 어려운 거. 여기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본데? 그 시제는 뭐죠? 이겁니다. 화장실. 요강. 요강. 조선시대는요, 주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 또는 매난 국죽과 같은 시제를 가지고 임금을 향한 충절을 주제로 정말 고고하고 기품 있는 내용의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집주인 양반이 이 김삿갓 망신 주고 골탕을 먹일 심산으로 시의 주제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사람의 분노를 담는 요강을 시제로 턱 던져준 겁니다. 요강으로 무엇을? 자, 이 요강이라는 이 기상천외한 시제를 들은 김삿갓. 너무 자, 그러면 궁금해. 김삿갓이 어떤 시를 썼는지 궁금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어 밤중에도 번거롭게 살인문을 여닫지 않고 사람과 이웃하여 잠자리에 벗이 되었구나. 술 취한 사내도 내 앞에서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와. 아름다운 여인은 널 끼고 앉아 살며시 옷자락을 걷네. 이 세 번째 줄 표현에서 와, 그렇네요. 와, 술 취한 사내도 내 앞에서는 단정히 무릎 꿇고. 와. 그렇죠. 단정하게 꿇어야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놀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시제를 던졌는데 이걸 저렇게 아름다운 시로 딱 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천재. 천재다. 너무 표현들이 더 멋있다. 그러니까 김삿갓은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요강을 본 거예요. 김삿갓은 이 요강을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김삿갓의 시에서 요강은요, 아주 신묘한 물건이 된 겁니다. 그 조선시대 양반들은 가문과 채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은 금기시되던 요강을 이제 그 시제로 삼아서 이제 시를 이제 탄생시킨 것이죠. 그 김삿갓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제 해로운 이와 그 벼룩도 시의 소재로 삼아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파격 중에서 이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천재적인 시짓기 실력으로 유명 인사가 된 김삿갓. 조선에서요, 시 좋아하는 양반이라면 한 번쯤은 김삿갓 만나가지고 함께 시를 주고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에 열광한 건 양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일반 백성들까지 김삿갓 씨에 흠뻑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려드리죠. 어떤 게 있지? 사대부의 여인네를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눕혔으니 할아버지께 붙일까 아버지께 붙일까. 좀 이게 뭔가 내용이 좀 이렇게 낯뜨겁고 좀 그런 예설적이지 않아요? 전 딱 본 순간 헉 이렇게 느낌이 왔는데. 그죠. 어허. 자, 사대부의 여인이 어느 부자지간 사이에 누워서 물란한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시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사카 씨의 매력이거든요. 자, 한 양반이요. 네. 딸을 잃고 그 딸의 시신을 묻을 무덤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안성맞춤인 아주 좋은 터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곳엔 이미 어느 백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너무 좋은 터를 포기할 수 없던 이 양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을까? 그 사이에 그냥 매장 그 묻은 거예요? 그렇죠. 와.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땅 주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무덤 사이에 덜컥 그 양반 딸의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일을 겪게 된 이 땅 주인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땅 주인 집에 때마침 김삿갓이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이 사연을 들은 김삿갓은 한 끼 식사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며 붓을 듭니다. 이제 또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는 하나 것이죠. 나오죠. 네. 그 시가 바로 묘쟁이라는 시입니다. 바로 무덤묘 다툴쟁. 느낌 알겠다. 만약에 이게 묘자리 논쟁이라는 자세한 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딸이 외간 남자들 사이를 오가며 물란한 잠자리를 하고 다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딸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이 내용. 양반은요. 시를 읽자마자 얼굴에 파랗게 찔립니다. 그리고 곧장 하인들을 불러 딸의 묘를 파갔다고 합니다. 김삿갓이 파격적인 시로 순식간에 땅 주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나쁜 양반 한 방 먹인 먹이고. 거죠. 그 가사에 나오잖아. 못된 양반 혼내준 의리의 사나이. 착한 쓰고 짠 깊어 착한 성인의 친구 되어 못된 양반 혼내준 의리의 사나이 노인에는 도 시에는 시로 맞서 시집기 내기에 저번 일이 없네. 우와. 다 있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시는 백성들의 가려운 속을 긁어준 김삿갓의 시 중 순한 맛에 속합니다. 이번엔 좀 더 통쾌한 한 방이 있는 매운맛. 네, 매운맛의 시를 한번 보시죠. 타고난 성품 충직하여 밥 주는 이 잘 섬기고 부르면 오고 물리치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꼬리를 흔들며 앞으로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도 나무라면 물러나 고개 떨구고 꾸지람을 달게 받네. 딱 보면은 강아지 내용 같긴 한데. 신기한. 자, 내용을 언뜻 보면 충성심이 강한 개에 대한 시인 것 같죠. 네. 그죠? 자,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 시를 보고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이 백성들은요. 어디를 보고 열광하느냐. 이 시의 마지막 줄. 이 마지막 줄을 보고 김삿갓이 열광을 합니다. 자, 과연 마지막 줄엔 어떤 게 나올까요? 능력 없이 자리만 차지한 신하가 도리어 부끄럽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 없는 벼슬아치는 개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 없는 이 벼슬아치들이 당시 탐관오리의 횡포에
먹고 살 길이 팍팍했던 이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만 감히 양반들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었죠. 근데 김삿갓이 이런 백성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던 양반들의 행태를 저격하면서 충직한 개만도 못하다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다, 진짜. 자, 그리고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뛰어난 글솜씨로 폐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고소장을 써서 탐관오리를 아주 홈줄 내주기도 와. 했죠. 와. 이러니 백성들은 김삿갓이 주막에 오면 술값도 받지 않고 대접할 정도였고요. 심지어는 그가 떠날까 봐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을 시인을 넘어 조선의 영웅이라 칭송하는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죠.